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정성껏 심은 오이 모종이 며칠 만에 시들시들해지거나 나중에 자라도 열매가 쓰거나 구분 모양으로 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이를 심고 나서 흔히 하는 정성스러운 행동들이 사실은 오이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이는 텃밭작물 중에서 자라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수확의 기쁨도 큰 식물이지만 초기 관리를 잘못하면 일년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작물입니다. 특히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은 직후인 첫 7일 동안은 오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이를 심고 나서 첫 7일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에는 옆집 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싱싱하고 튼튼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이라는 식물의 태생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이는 원래 인도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 유래한 열대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위를 매우 싫어하고 뿌리가 넓게 퍼지는 청근성 식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얕게 퍼진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온도 변화나 수분의 차이, 물리적인 자극 하나하나가 오이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온실이나 베란다의 편안한 화분에서 자라던 모종이 거칠고 낯선 야외 텃밭으로 이사를 온 첫 일주일은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회복기와 같습니다. 이때 오이는 새로운 흙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준답시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오히려 오이의 호흡기를 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 모종을 심은 후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절대 금물. 첫 번째는 바로 지하수나 수돗물을 그대로 틀어서 아주 차가운 물을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가 갑자기 얼음장 같은 냉수 마찰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오이도 똑같습니다. 오이는 열대성 작물이라서 따뜻한 흙과 물을 좋아합니다. 모종을 막 옮겨 심고 나서 시원하게 목을 축이라고 지하수를 바로 퍼서 주거나 차가운 수돗물을 콸콸 부어버리면 오이의 미세한 뿌리털들은 엄청난 온도 충격을 받고 그 즉시 마비되어 버립니다. 뿌리가 마비되면 흙 속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잎이 축 처지면서 시들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서 시든 줄 알고 또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따라서 오이를 심은 후 첫 일주일 동안은 물통에 물을 미리 받아두어 햇볕에 반나절 이상 데워진 미지근한 물을 주어야 합니다. 흙의 온도와 물의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 이것이 오이 뿌리를 놀라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활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물의 온도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초기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자주 주는 과습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식물은 물을 많이 먹어야 잘 자란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텃밭에 나가서 물뿌리개로 물을 흠뻑 주며 뿌듯해하시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이는 뿌리가 얕게 퍼지는 청근성 식물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숨도 쉬어야 합니다. 흙 속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면 흙 사이의 공기층이 사라져서 뿌리가 질식하게 됩니다. 심은 지 7일 이내의 모종은 아직 잔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해서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 주변이 진흙탕처럼 변하고 결국 곰팡이균이 번식해 뿌리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뿌리 썩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썩기 시작한 뿌리는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 흙을 충분히 적셔주었다면 이후 며칠 동안은 겉흙이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손가락을 흙 속에 2마디 정도 푹 찔러 보았을 때 물기가 전혀 안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물을 주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식물은 약간의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찾기 위해 뿌리를 더욱 깊고 넓게 뻗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물고문을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아주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욕심. 바로 심자마자 비료나 영양제를 듬뿍 주는 행동입니다. 오이 모종이 연약해 보여서 빨리 크라고 화학 비료를 한 줌 뿌려주시거나 액체 비료를 타서 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이는 것과 똑같이 잔인한 행동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은 직후에 오이 뿌리는 새로운 흙에 적응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며 미세한 잔뿌리들은 아직 상처를 입고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독한 비료 성분이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오히려 뿌리 속에 있던 수분이 흙 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전문 용어로는 비료 피해, 즉 비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이 잎의 가장자리가 노랗게 타들어가고 심하면 며칠 만에 바싹 말라 죽게 됩니다. 텃밭을 준비하실 때 이미 밑거름을 충분히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한 달은 좋게 버틸 수 있습니다. 춥이라고 부르는 웃거름은 모종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줄기가 어느 정도 뻗어나가며 첫 번째 암꽃이 맺힐 무렵에 주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심은 후 첫 7일 동안은 절대 밥을 더 주지 말고 스스로 흙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평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덜 썩은 거름, 즉 미숙퇴비를 모종 주변에 뿌리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학 비료가 안 좋다고 하니 유기농으로 키우겠다며 집에서 만든 음식물 쓰레기 퇴비나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가축 분변 퇴비를 모종 바로 밑에 덮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비료를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미숙 퇴비가 흙 속에서 썩기 시작하면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암모니아 가스 같은 유해한 가스를 내뿜게 됩니다. 이 열과 가스는 가뜩이나 연약한 오이 모종의 뿌리를 그대로 삶아버리고 독성 가스로 질식시킵니다. 여러분의 오이 모종이 이유 없이 시들고 잎이 누렇게 뜨면서 죽어간다면 10중 8구 덜 썩은 퇴비에서 올라온 가스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텃밭에 퇴비를 넣으려면 모종을 심기 최소 2주일 전, 넉넉히는 한 달 전에 미리 밭에 섞어두어 가스를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만약 미처 밭을 준비하지 못해 당장 심어야 한다면 차라리 아예 거름을 주지 않고 심은 뒤에 나중에 안전한 완효성 비료를 추가하는 편이 모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드럽고 냄새가 나지 않는 완숙 퇴비만이 식물에게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모종을 심을 때 흙을 너무 깊게 파서 줄기까지 푹 묻어버리는 심은 방식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바람에 모종이 흔들리거나 부러질까봐 걱정되어 원래 포트에 심어져 있던 높이보다 훨씬 깊게 흙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토마토의 경우에는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잘 나와서 깊게 심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튼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이는 전혀 다릅니다. 오이의 떡잎 아랫부분인 배축줄기는 수분에 매우 약하고 쉽게 짓무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줄기 부분이 흙 속에 깊이 파묻혀 있으면 물을 줄 때마다 흙이 축축해지면서 줄기가 썩어 들어가는 잘록병에 걸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잘록병에 걸린 오이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밑둥이 검게 물러지면서 픽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올바른 오이 모종 심기 방법은 포트에서 뽑아낸 흙덩어리의 윗부분이 텃밭의 흙 표면과 일치하거나 오히려 아주 살짝 높게 올라오도록 심는 것입니다. 줄기 주변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약간 볼록하게 흙을 다듬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모종이 흔들리는 게 걱정되신다면 깊게 심을 것이 아니라 짧은 임시 지지대를 하나 세워주고 부드러운 끈으로 살짝 묶어주어 바람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100번 맞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모종을 심은 직후에 흙을 손이나 발로 너무 꽉꽉 눌러 밟는 행동입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흙과 씨앗이 잘 밀착되도록 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지만 모종을 옮겨 심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이의 미세한 뿌리털들은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공기층이 적당히 있는 흙 속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종을 심고 나서 주변 흙을 꾹꾹 힘주어 눌러버리면 흙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압착된 흙에는 산소가 통하지 않아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단단한 흙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연약한 새 뿌리들은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게다가 흙이 뭉쳐 있으면 물을 주어도 겉으로만 흘러내리고 정작 뿌리 쪽으로는 스며들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오이 모종을 심을 때는 구덩이를 파고 물을 가득 채운 뒤 물이 다 스며들고 나면 모종을 얹고 주변 흙을 살포시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흙이 가라앉으며 뿌리와 밀착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푹신한 침대 같은 흙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이 오이가 초기 7일 동안 폭풍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비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심자마자 강렬한 직사광선의 무방비로 하루 종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온실이나 베란다에서 얌전하게 자라던 모종은 야외의 강력한 자외선과 뜨거운 햇살을 견딜 피부 조직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겨울 내내 실내에만 있다가 한여름 해변가에 자외선 차단제도 없이 나간 것과 같습니다. 모종을 텃밭에 심고 바로 뜨거운 한낮에 태양을 맞게 하면 잎이 하얗게 타버리는 일소 현상이 발생하거나 수분을 급격히 빼앗겨 회복 불가능한 건조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종은 햇살이 부드러운 늦은 오후나 해질 무렵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낮에 심어야 하거나 한낮 햇빛이 너무 강하다면 심은 후 첫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양파망이나 얇은 부직포, 한랭사 등을 이용해 임시로 가림막을 쳐주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반그늘 상태에서 뿌리가 흙에 적응하고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 뒤 서서히 햇빛에 적응시키는 이 과정을 순화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그늘막 하나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모종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기사항은 밤에 뚝 떨어지는 기온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이는 온열 질환보다는 냉해에 훨씬 취약한 작물입니다. 낮 기온이 25도를 훌쩍 넘어 따뜻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텃밭에 모종을 심었는데 봄철이나 초여름에는 새벽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이는 야간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을 멈추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심각한 냉해를 입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조직이 얼어붙어 괴사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첫 일주일 밤이 오이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혹한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날씨 예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야간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비닐고가를 씌워주거나 페트병을 잘라 모종 위에 덮어주어 미니 온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벗겨주어 환기를 시켜주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첫 며칠 밤에 추위만 막아주어도 오이는 몸살 없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훨씬 더 빨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간 보호는 절대 귀찮아해서는 안 될 필수 과정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물을 줄 때 샤워기로 뿌리듯 오이 잎사귀 위에서부터 시원하게 물을 뿌려대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고 건조해 보이면 잎에도 물을 흠뻑 주어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오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오이는 잎이 넓고 잔털이 많아서 물방울이 맺히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잎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녹균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무서운 곰팡이성 질병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특히 막 심어 면역력이 약해진 첫 일주일 동안 잎에 물을 주어 병균이 침투하면 모종 전체가 순식간에 말라 죽게 됩니다. 게다가 한낮에 잎에 물을 주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강한 햇빛을 모아 잎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물 뿌리개의 주둥이를 흙바닥 쪽으로 최대한 낮추어 줄기와 잎에는 물이 튀지 않게 뿌리 주변의 흙만 조심스럽게 적셔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주라고 하는데요. 오이 농사에서 물 주기의 기본은 항상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잎사귀가 오히려 건강한 오이를 만듭니다. 열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모종을 심자마자 아래쪽 잎이 흙에 닿거나 모양이 미워 보인다고
가위로 싹둑싹둑 잎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덩굴 식물은 아래쪽 잎이나 겨순을 제거해 주어야 열매로 영양분이 집중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시고는 밭에 심자마자 이발을 해주듯 떡잎과 본잎 몇 장을 잘라내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갓 심어진 오이에게 잎은 유일하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와 같습니다. 뿌리가 아직 제 기능을 못해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잎마저 잘라버리면 오이는 광합성을 할 수 없어 말 그대로 굶어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위질을 통해 생긴 상처 부위는 흙에서 튄 병균이 침입하는 고속도로가 되어버립니다. 오이의 순지르기와 아랫잎 제거는 최소한 모종이 활착을 완료하고 마디가 7개에서 8개 이상 충분히 자라났을 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심고 나서 첫 7일 동안은 잎이 조금 상하거나 시들해 보여도 오이가 그 잎에 남은 영양분까지 쥐어짜서 뿌리를 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절대 가위를 들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지지대를 세우고 오이 줄기를 너무 팽팽하고 꽉 조이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오이는 덩굴을 뻗어 위로 자라는 식물이니 오이망이나 지주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종을 밭에 심자마자 바람에 쓰러질까 걱정하여 줄기를 끈으로 칭칭 감아 지주대에 꽉 묶어버리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이의 줄기 내부에는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아주 가느다란 수관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끈으로 줄기를 강하게 압박하면 이 통로들이 짓눌려 막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 식물 전체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또한 식물도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면서 줄기에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야 세포가 단단해지고 튼튼하게 자라는 법입니다. 묶어줄 필요가 있다면 지주대에 끈을 묶은 뒤 줄기 쪽으로는 손가락 하나가 넉넉히 들어갈 정도로 헐렁하고 여유롭게 공간을 두어 팔자 모양으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줄기가 두꺼워지면서 성장할 때 모기 졸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꽉 붙잡아 두지 말고 오이가 자유롭게 숨쉬며 흔들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12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멀칭 비닐이나 잡초 매트를 오이의 여린 줄기에 바싹 붙여서 덮어버리는 행동입니다. 텃밭을 가꿀 때 잡초를 막고 흙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검은색 멀칭 비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구멍을 작게 뚫어 모종을 심고 나서 비닐이 오이 줄기에 직접 닿아 있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면 검은색 비닐의 온도는 60도 이상으로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이 뜨거운 비닐이 오이의 부드러운 줄기에 닿으면 줄기는 화상을 입어 조직이 파괴되고 그 자리로 세균이 침투해 결국 줄기가 부러지거나 썩어버립니다. 이를 열상피해라고 부릅니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비닐 구멍을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넓혀주고 줄기 주변에는 흙을 살짝 덮어주어 비닐의 뜨거운 열기가 줄기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이는 비닐이 줄기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잡초를 막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애지중지 키운 오이를 불판 위에 올려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3번째로 무시해서는 안 될 행동은 오이 주변의 흙 표면이 딱딱하게 갈라지고 굳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모종을 심고 물을 몇 번 주다 보면 특히 황토질이 많은 흙의 경우 햇볕에 마르면서 표면에 단단한 껍질 같은 막이 형성되는 굳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흙 표면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닫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흙 속으로 산소가 들어갈 구멍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이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나가려면 물만큼이나 흙 속의 산소가 중요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뿌리 발달이 멈추고 영양분 흡수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겉으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첫 일주일 동안은 물을 주고 난 후 겉흙이 마르기 시작할 때 홈이나 작은 막대기를 이용해 모종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주변의 흙 표면을 살살 긁어서 부숴주어야 합니다. 흙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겉면에 딱딱한 딱지만 깨서 공기가 통하는 숨구멍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표면 긁기 작업 하나가 오이의 폭풍 성장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마법의 기술입니다.
14번째 주의의 사항은 예방 차원이랍시고 모종을 심은 직후에 독한 화학 살충제나 살균제를 마구 살포하는 행동입니다. 진딧물이나 병충해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밭에 옮겨 심자마자 미리 약을 쳐두어야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7일간의 오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싸우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면역력 최하의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독성의 농약이 잎이나 뿌리에 닿으면 약해라고 불리는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잎이 쪼그라들거나 기형으로 변하고 생장점 자체가 녹아내려 아예 성장을 멈춰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은 밭을 만들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뿌려 미리 끝냈어야 합니다. 이미 모종을 심었다면 밭에 적응을 마칠 때까지 약제 사용을 자제하고, 만약 진딧물 같은 해충이 보인다면 손으로 잡아주거나 난황류, 막걸리 희석액 같은 아주 순한 천연 방제 약제로 가볍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식물 스스로 방어력을 갖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강한 약은 오히려 식물의 기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음을 주의해 주세요. 15번째 금기사항은 오이 모종을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빽빽하게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텃밭 공간은 좁고 심고 싶은 모종은 많다 보니 욕심을 내어 20cm 간격으로 모종을 우겨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은 직후 첫 주에는 모종 크기가 작아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이는 잎이 굉장히 넓고 크게 자라는 작물입니다. 너무 좁게 심어두면 조금만 자라도 잎들끼리 겹치게 되고 포기 사이에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통풍이 불량해지면 습도가 높아져 녹균병과 흰가루병의 온상이 되며 햇빛을 서로 받으려고 키만 멀대같이 크고 열매는 맺지 않는 웃자람 현상이 심해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가내기 아까워서 놔두다가 전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오이 모종을 심을 때는 아무리 좁아도 최소 40cm, 넉넉하게는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듬성듬성 심어야 합니다. 첫 일주일 동안 넓은 공간에서 바람을 맞으며 튼튼하게 자라난 오이 한 포기가 빽빽하게 심은 비실비실한 오이 세 포기보다 훨씬 더 많고 맛있는 열매를 여러분께 안겨줄 것입니다. 공간의 여유가 수확량의 여유를 만듭니다. 16번째로 무심코 넘어가는 실수는 모종 주변에 숨어있는 달팽이나 민달팽이의 습격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이의 여린 떡잎과 새로 나오는 새수는 달팽이들에게 최고급 샐러드 뷔페와 다름없습니다. 낮에는 흙 속이나 돌 밑에 숨어 있다가 습한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정성껏 심은 오이 모종의 생장점을 흔적도 없이 갉아먹어버립니다. 생장점이 잘린 오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맙니다. 심은 지 며칠 안 된 오이의 잎이 누군가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사라져 있다면 10중 8구 야행성 해충의 소행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은 날 저녁에 주변에 쌀겨를 뿌려두어 유인하거나 먹다 남은 맥주를 작은 종이컵에 담아 밭 주변에 함정을 파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줄기 주변에 둥글게 뿌려두는 것도 달팽이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훌륭한 방어벽이 됩니다. 첫 일주일 동안 어린 잎을 지켜내는 것이 한 달 뒤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초반 방어전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주의사항은 화분이나 베란다 텃밭에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종을 심은 화분의 위치를 매일 이리저리 옮기는 행동입니다.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겠다고 아침에는 동쪽 창가로, 점심에는 베란다 한가운데로, 저녁에는 또 다른 곳으로 무거운 화분을 질질 끌고 다니며 자리를 이동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햇볕을 쫓아다니니 광합성을 많이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식물에게 잦은 환경 변화는 엄청난 스트레스 요소입니다. 식물은 자신이 자리 잡은 곳의 빛의 방향, 온도의 흐름, 공기의 움직임에 맞춰 잎의 각도와 뿌리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적응해 나갑니다. 그런데 며칠마다 해가 뜨는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오이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적응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맙니다. 가장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명당 자리를 하나 골랐다면 모종을 심고 나서 첫 7일 동안은 절대 화분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 묵직하게 고정해 두세요. 오이가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8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뼈아픈 실수는 화분이나 플랜터에 모종을 심을 때 배수가 전혀 안 되는 진흙이나 일반 밭흙을 그대로 퍼와서 꽉꽉 채워 심는 것입니다. 야외 텃밭은 땅속 깊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있지만 막혀있는 화분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이 뿌리는 산소 요구량이 매우 높아서 물 빠짐이 나쁘면 이틀만 지나도 뿌리가 익어버리거나 썩어버립니다. 화분에 모종을 옮겨 심을 때는 원예용 상토에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최소 30% 이상 섞어서 흙이 손으로 쥐었을 때 가볍게 부서질 정도로 포슬포슬한 통기성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흙의 배합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흙이나 퍼와서 찰흙처럼 끈적한 상태로 모종을 심게 되면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햇빛을 보여주어도 첫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잎이 누렇게 뜨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을 주었을 때 1분 이내로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시원하게 콸콸 빠져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가벼운 흙, 이것이 제한된 공간에서 오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마법의 지름길입니다. 19번째로 무시하면 안 되는 치명적 행동은 모종 바로 옆에 바싹 붙어서 자라나는 잡초를 뽑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텃밭에서 영원한 불청객이지만 특히 오이를 막 심은 첫 일주일 동안은 그 해악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종은 아직 뿌리가 짧고 흙 속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아주 미약합니다. 반면 잡초들은 엄청난 생명력으로 흙 속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종 주변 10cm 이내에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두면 잡초가 오이에게 가야 할 물과 영양분을 순식간에 다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잡초가 잎을 넓히면서 오이 모종의 햇빛까지 가려버리고 해충들이 숨어드는 서식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이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덩굴을 위로 뻗어 올릴 때까지의 초기 방어전에서는 무조건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밭을 매는 것이 귀찮으시겠지만 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매일 밭에 나가 모종 바로 밑동 주변에 올라오는 작은 풀싹들을 손으로 섬세하게 뽑아주세요. 경쟁자가 없는 동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오이가 스트레스 없이 온전한 성장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금기사항, 어쩌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 오이잎이 시들어 축 처진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농사를 망쳤구나 생각하며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섣부른 조치를 취하는 행동입니다. 식물이 환경을 바꾸어 이사하는 과정인 이식은 사람으로 치면 대수술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밭에 심고 나서 며칠 동안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이잎이 우산 접히듯 축 늘어지는 것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식물의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방어 본능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선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잎이 다시 빳빳하가 살아난다면 여러분의 오이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낮에 시든 모습만 보고 놀라서 앞서 말한 차가운 물을 붓거나 비료를 찌르는 등의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스스로 회복하고 있던 오이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꼴이 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식물이 새 땅에 뿌리를 내리고 흙과 대화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덕목은 조급함을 버리고 식물의 생명력을 믿으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이 모종을 심은 직후 7일 동안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20가지 행동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찬물 관수부터 과도한 비료 사용, 성급한 잎 제거, 그리고 낮에 시드는 현상에 대한 오해까지 우리가 오이를 위한다고 했던 행동 중 상당수가 오히려 식물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물 키우기의 본질은 식물을 억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방해하지 않고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골든타임 동안 조급함을 버리고 오늘 알려드린 수칙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올여름 여러분의 텃밭에는 아삭하고 시원한 꿀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초보 농부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오이 키우기 실패담이나 특별한 성공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농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